파킨슨병입니다. 의사의 말이 진료실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내 손의 떨림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다. 지난 몇 개월간 느꼈던 이상한 경직감, 걸음이 느려진 것, 글씨가 점점 작아지는 현상. 모든 것이 이 두 단어로 설명되었다. 파킨슨병.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가 점진적으로 사라지는 신경퇴행성 질환. 떨림, 경직, 느린 움직임, 자세 불안정이 특징인 진행성 질환. 의학 용어들이 머릿속을 빙빙 돌았지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생각했다. 우리의 노후 계획, 아이들과 함께할 여행들, 정원 가꾸기. 모든 것이 갑자기 불확실해졌다. 손떨림을 감추려 주머니에 깊숙이 손을 넣은 채 나는 집으로 걸어갔다. 커피 한 잔을 들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아침마다 즐기던 신문 읽기는 이제 도전이 되었다. 작은 글씨들이 내 떨리는 시야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다. 넥타이를 매는 것, 셔츠 단추를 채우는 것, 이 모든 일상이 이제는 작은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내의 다정한 손길이 내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의 눈에서 읽을 수 있는 감정들, 걱정, 사랑, 그리고 결단. 처음에는 그녀의 도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온 내가 이제 아내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하지만 파킨슨병은 자존심을 내려놓게 만든다. 천천히 하나씩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처음으로 약을 복용했을 때 몸이 다시 내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희망이 샘솟았다. 하지만 파킨슨병은 교활했다.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내 몸은 낯설어졌다. 아빠 왜 그렇게 천천히 걸어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점점 더 말하기도 힘들어지고 있었다. 목소리가 작아지고 발음이 불분명해지는 것은 파킨슨병의 또 다른 증상이었다. 가족 모임에서 나는 점점 더 조용해졌다. 대화에 끼어들기가 어려웠고 농담을 할 타이밍을 놓치기 일쑤였다.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무거웠다. 때로는 질병보다 그 시선들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 밤이면 아내가 잠든 뒤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했다. 이대로 점점 더 나빠질 것인가? 언젠가는 휠체어에 의지하게 될 것인가? 아내에게 짐이 될까?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이런 생각들이 밤새 나를 괴롭혔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다. 약을 복용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처음으로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사소한 일에도 화가 치밀었고 때로는 눈물이 쏟아졌다. 이건 역시 파킨슨병의 증상이라고 했다. 내 감정까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다. 왜 하필 나인가? 이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건강했던 나, 규칙적으로 운동했던 나,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했던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킨슨병은 나를 선택했다. 불공평하다고 느꼈다. 분노가 차올랐다. 거울 속 달라진 내 모습을 보며 화가 치밀었다. 굽은 자세, 무표정한 얼굴, 흔들리는 손. 이것이 나의 미래였다. 가족들은 내 분노의 표적이 되곤 했다. 특히 아내는 내 화를 고스란히 받아냈다. 그럼에도 그녀는 묵묵히 내 곁을 지켰다. 그녀의 인내심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분노가 가라앉은 후에 찾아오는 후회와 자책감은 또 다른 고통이었다. 파킨슨병이 진행되며 내 세상은 점점 좁아졌다. 사회적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힘들어졌고 취미 활동들도 하나둘 포기해야 했다. 골프 클럽은 이제 창고에서 먼지를 쌓아가고 있었다. 손떨림 때문에 사진 촬영도 어려워졌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자주 연락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연락이 뜸해졌다. 내가 만남을 자꾸 거절한 탓도 있었다. 낯선 이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식당에서 음식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 싫었다. 집이 유일한 안전지대가 되었다. 하지만 집안에서도 점점 더 움직임이 제한되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어려워졌고 좁은 공간에서는 걷기가 더욱 힘들었다. 아내는 침실을 1층으로 옮기자고 제안했다. 그것은 또 하나의 현실 수용이었다. 파킨슨병은 나만의 병이 아니었다. 가족 모두가 이 병을 함께 앓고 있었다. 아내는 간병인이 되었고 아이들은 갑자기 어른이 되어야 했다.
그들의 희생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아내의 얼굴에 새겨진 피로의 흔적들. 밤중에 내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돕기 위해 깨어있는 그녀. 그녀의 꿈과 욕망은 어디로 갔을까? 미안함이 가슴을 짓눌렀다. 엄마, 오늘은 제가 아빠랑 있을게요. 친구들 만나고 오세요. 아이의 말에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들은 자신의 시간을 희생해가며 나를 돌보았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내 약을 챙겨주고 함께 산책하며 내 느린 걸음에 맞춰주었다. 가족 상담사는 이런 가족들을 보이지 않는 환자들이라고 불렀다. 그들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지만 종종 간과된다고 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진단 후 2년, 우리는 점차 파킨슨병과 함께하는 삶에 적응해갔다. 집안은 서서히 변화했다. 손잡이가 달린 벽 미끄럼 방지 매트, 전동 침대. 모든 것이 내 상태에 맞게 조정되었다. 일상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약 복용 시간에 맞춰 하루 일과가 계획되었다. 약효가 가장 좋은 시간에 중요한 활동들을 배치했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가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오늘은 증상이 좀 어때요? 아내의 이 질문으로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날의 계획은 내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었다. 좋은 날에는 공원 산책을, 나쁜 날에는 집에서 휴식을. 우리는 계획의 달인이 되었지만 동시에 계획의 변화에도 익숙해졌다. 파킨슨병 환자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다른 환자들의 경험, 대처 방법, 작은 팁들. 그리고 무엇보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위로. 아내도 간병인 지원 그룹에 참여하며 힘을 얻었다. 발견 작은 기쁨들. 파킨슨병이 가져간 것들이 많았지만 의외로 얻은 것들도 있었다. 시간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빠, 이거 보세요. 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며 느끼는 기쁨. 아내와 함께하는 조용한 저녁 시간의 평화. 창밖으로 보이는 계절의 변화. 이전에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작은 기쁨들이 이제는 하루의 보물이 되었다. 글쓰기를 시작했다. 손떨림 때문에 키보드로 글을 쓰는 것은 어려웠지만 음성인식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았다. 내 생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블로그를 통해 파킨슨병과의 싸움을 공유했고 놀랍게도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 파킨슨병은 완치법이 없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이 병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당신은 파킨슨병이 아니에요. 당신은 파킨슨병을 가진 사람일 뿐이죠. 아내의 이 말이 큰 위안이 되었다. 나는 여전히 나였다. 변화된 몸을 가졌을 뿐, 내 본질, 내 영혼, 내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였다. 가족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이 현실을 수용해 갔다. 아내는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법을 배웠다. 자책감 없이 자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파킨슨병에 대해 발표하며 친구들의 이해를 구했다. 우리는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물론 진행될 증상들에 대한 걱정은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함께 맞설 또 다른 과제일 뿐이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 안에서 의미와 기쁨을 찾는 법을 배웠다. 파킨슨병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치료법, 약물, 수술 기법들. 희망은 계속 자라고 있다. 비록 내 세대의 완치법이 나오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나올 것이라 믿는다. 그때까지 우리는 현재에 집중한다. 파킨슨병은 내 몸을 흔들지만 내 영혼은 흔들지 못한다. 가족의 사랑, 친구들의 지지, 의료진의 도움으로 우리는 계속 전진한다. 흔들리는 세상에서도 우리는 함께 서 있어요. 아내의 이 말이 우리 가족의 모토가 되었다. 파킨슨병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갔지만 가장 중요한 것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내 손은 떨리지만 그 떨리는 손으로도 여전히 사랑하는 이들의 손을 잡을 수 있다. 내 걸음은 느리지만 그 느린 걸음으로도 여전히 삶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다. 이것이 파킨슨병과 함께하는 삶이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다. 파킨슨병은 내 인생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니다. 나는 환자 이전의 한 사람의 인간이며 남편이고 아버지이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어떤 병도 빼앗아갈 수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다. 비록 흔들리더라도 함께라면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